자, 샵2 넘어갈게요. 곡선의 오목과 볼록. 자, 첫 번째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대한 해석은요. 자, 이런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제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아래로 볼록. 자,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 어디서 많이 봤죠? 2차 함수 배울 때 많이 봤었죠? 자, 제가 아래로 볼록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fx라고 보죠. 자, 이현 선생님은 y는 fx라고 놓고요. 이 아래로 볼록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아볼게요. 이쯤에다가 선생님이 x1, fx1 한 점을 잡았고요. 이쯤에다가 x2, fx2 한 점을 잡았어요. 두 점 이어줄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쭉 내려서 x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쭉 내려서 x2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그럼 이 x1과 x2의 한가운데, x1과 x2의 한가운데가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점을 두 개 확보할 수 있겠죠? 요 점 하나랑 함수 위에 있는 점. 두 점. 두 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점의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두 점의 좌표는 동일하게 x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y좌표만 체크해 볼게요. 요 점의 y좌표는 뭐죠? 요 선분의 중점이기도 하니까 중점일 때 y좌표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노란색 점의 y좌표가 2분의 f x1 플러스 f x2. 자, 파란색 점의 y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를 함수에 대입해야 되겠죠? y좌표만 써주면 f2분의 x1 플러스 x2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치관계를 보면 파란색 점에 비해서 노란색 점이 위에 있죠? 자, x좌표가 똑같을 때 더 위에 있다는 건 누구 값이 더 크다? y좌표의 값이 더 크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점의 y좌표는 2분의 fx1 플러스 fx2에 비해서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인 f 2분의 x1 플러스 x2에 대해서 왼쪽이 더 크다가 첫 번째 아래로 볼록에 대한 해석. 그래서 두 번째요. 두 번째 위로 볼록 볼게요.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에 대한 그래프 기형도 마찬가지 하나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y는 x.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임의의 두 점을 잡아볼게요. 자, 이쯤에다가 x1, fx1을 한번 잡아볼 거고요. 이쯤에다가 x2, fx2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두 개 더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자,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쭉 x1을 내려줄 거고요. 쭉 x2를 내려줄게요. 그러면 여기. 자, 그럼 요 한가운데가 마찬가지로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될 거고요. 그대로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요 노란색 점과 함수 위에 있는 점, 파란색 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두 점의 x좌표는 같을 테니까 각각의 y좌표, 노란색 점의 y좌표는 두 점의 중점이니까 y좌표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노란색 점이 2분의 fx1 플러스 fx2가 될 거고요. 자, 파란색은 2분의 x1 플러스 x2를 대입할 거니까 이 녀석의 좌표는 f 2분의 x1 플러스 x2가 파란색 점의 y좌표가 되겠죠. 자, 각각의 그러면 대소비교, 파란색이 더 위에 있죠. 노란색 좌표가 2분의 fx1 플러스 fx2가 될 거고요. 파란색 점의 좌표가 f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겠죠. 자, 위로 볼록일 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용어만 하나 추가하면 아래로 볼록의 또 다른 표현이 위로 오목이 되는 거고요. 위로 볼록의 또 다른 표현이 아래로 오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미적분에서 미분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 자, 우리가 4차 함수 같은 그래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치 4차 함수처럼 생긴 그래프 기억은 그렸고요. 이 녀석에 대한 제가 도함수를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자, 도함수가 x축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x축하고 도함수 그래프 기억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는 별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y는 f'x 도함수의 그래프 기억 끌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요. 자, 이제 요 도함수를 기준 놓고 요 녀석을 미분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거를 이계 도함수라고 하죠.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원함수에서 도함수 내려오듯이 도함수에서 이계 도함수로 내려가 주면 돼요. 그럼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여기도 마치 극대 극소, 여기 극대가 보이고 여기 극소가 보이겠죠? 그래서 얘도 x축 끌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요점과 요점을 x축을 지나가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 개형은 삐뚤어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y는 f'(x) 그래프까지 일단 제가 그려봤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도함수를 분석해서 원함수 그래프 개형 분석은 잘 해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이계도 함수를 분석해서 원함수로 끌고 올라갈 거예요. 이계도 함수를 분석해서 원함수로 잘 보세요. 이계도 함수 구간 이렇게 나눠볼게요. 빨간색 부분. 자, 빨간색 부분은 제가 뭘 체크한 거예요? 이계도 함수가 f'(x가 0보다 큰 부분. 이계도 함수가 f'(x가 0보다 큰 부분. 빨간색 부분 체크했고요. 자, 이번에 노란색 부분 요 지점. 요 지점을 제가 체크한 건 f'(x가 0인 부분. 이어서 요 파란색 부분이요. 자, 파란색 부분을 뭘 말하냐면 f'(x가 0보다 작은 부분. 그래서 제가 이계도 함수를 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분석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그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자, 집중. 이계도 함수의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1계도 함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계도 함수의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고요. 이계도 함수의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이계도 함수의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지점입니다. 다시 원함수로 올라가서 이계도 함수의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원함수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그리고 이계도 함수의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두 점. 이계도 함수의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만큼이 돼요. 되나요? 그럼 이제 제가 단계별로 올라가되 마지막에는 여기서 이계도 함수에서 원함수로 바로 갈 겁니다. 지금 일단 단계별로 한번 넘어갈 테니 잘 보세요. 집중. 자, 빨간색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이계도 함수가 작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x축 윗부분에 있는 거죠. 빨간색은 이계도 함수 x축 윗부분. 집중. 이계도 함수가 x축 윗부분에 있을 때 도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증가해요. 다시 한번. 이계도 함수가 x축 윗부분에 있을 때 도함수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원함수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은 원함수에서 뭐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 값이 커져야 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 값이 커져야 된다고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최초에 여기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10 정도 했다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한 마이너스 3, 접선의 기울기는 0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1, 접선의 기울기 5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 값이 커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다고요. 한 번 더. 자, 이계도 함수의 이 부분도 x축 윗부분이죠?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도함수가 증가. 자, 그럼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면 원함수는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값이 커지고 있다고요. 도함수의 함수값이 원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 접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 1, 접선의 기울기 3, 접선의 기울기 10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내 눈으로 보이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2번. 자, 우리 함수에 자, 볼록의 판정인데요. 자, 첫 번째 제가 뭘 해석했죠? 여기서 빨간 부분 f''x가 0보다 크면 원래 함수는 뭐 하고 있다고요?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보이나요? 오케이.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파란색 부분 볼게요. 자, 이계 도함수가 파란색 부분은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도함수의 함수값이 작아지고 있어요. 도함수의 함수값은 원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해석 볼까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10, 접선의 기울기 5, 접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0. 접선의 기울기 값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건 뭐냐면요. 자, f''x가 0보다 작으면 그때 그래프 기형이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위로 볼록이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함수값,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원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거냐 위로 볼록할 거냐. 요거 혹시 조금 암기하기 부담스러우면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셔도 돼요. 요 암기 어떻게 해주면 편하냐면 2차 함수 생각하시면 편해요.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도함수 f'x가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이계 도함수 f'x가 2a가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도함수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2배. 그러면 부호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따라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이거요.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암기하기 쉽겠죠? 이렇게 암기해주면 편할 거고요. 이어서 자, 요 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자, 요 점. 자, 요 점이 뭐였냐면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점이었어요.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점. 그걸 쭉 올라갔더니 1계도 함수에서는 극점이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원함수에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의 특징은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 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누구에 대한 특징을 볼 거냐면 방금 봤던 변곡점에 대한 특징을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곡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일단은 f'x를 얼마로 만들어주는가?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바로 여기요. 0으로 만들어줄 포인트는 뭐냐면 그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거나. 이렇게 상황이 되나요?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 녀석을 f'x일 때 그 x를 a라고 한다면 이 녀석 좌우에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됐죠? 여기까지 동곡점이고요. 그럼 네 번째. 자, 그럼 이 변곡점의 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변곡점의 판정. 자, 변곡점의 판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y는 fx가 이제 이계도 함수를 가져야 돼요. 변곡점이니까 이계도 함수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이계도 함수에서 x 이꼴 알파에서 변곡점을 가지면 f 더블 프라임 알파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된다. 자, 문제는요.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진 않아요. 자, 왜 성립하지 않냐면 아까 해석했잖아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면서 그 좌우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반대로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못 가요.
무슨 말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 변곡점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우리 아까 극점 따질 때 극점의 판단에서 변곡점을 사용했죠. 극점의 판단에서 변곡점을 사용한 걸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두 가지요.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 F 더블 프라임 알파가 0보다 클 때 F 프라임 베타가 0이고 F 더블 프라임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럴 때 이제 각각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을 이제 이 그림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건 일단 접선의 기울기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F 더블 프라임 알파 0보다 크다. 이 녀석의 0보다 크다라는 건 뭐냐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 되나요?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그럼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의미하는 건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이렇게요. 아래로 볼록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은 딱 하나 있죠. 그래서 그게 극소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극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도함수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라는 얘기는 도함수에 대한 베타는 0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0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아직 극점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계도함수에 베타를 집어넣어서 0보다 작다? 이계도함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라는 건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예요. 이계도함수에서 0보다 작다라는 건 위로 볼록. 자,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위로 볼록을 확보했으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여기 딱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타인 지점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극대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이론이에요. 자, 이어서 2-1번 갈게요.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고요. 요거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그리고 변곡점까지 우리가 구별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이계도함수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y 프라임이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요. y 더블 프라임이 6x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y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어떤 해석이었죠? 아래로 볼록이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해석으로 갈게요. y 더블 프라임 x 여기 바로 6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6 넘어가서 6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다죠. x가 1보다 클 땐 아래로 볼록. 이어서 두 번째. 자, 그러면 y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떤 해석이었죠? 위로 볼록이었어요. 위로 볼록. 자, 그러면 자 부등호 방향 그냥 바꿔주면 되겠네요. x가 1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 마지막 세 번째는 변곡점. y 더블 프라임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요거 1차 꼴이니까 요거 0 되는 x 값은 얼마가 되겠죠? 1이 되겠죠. 1에서 변곡점. 자, 그러면 그래프 우리가 3차는 그릴 수 아니까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인 그래프 그냥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저 바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방금 했던 우리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해석을 끌고 들어가면 자, 아래로 볼록이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래로 볼록.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변곡점 x가 1이 바로 이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2번 갈게요. 자, 이번엔 y는 x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자, 요 그래프도 이제 우리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에 대한 구별 한번 해볼게요. 자, 도함수 넘어가면 y 프라임은 2의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의 x제곱 2의 x제곱 묶어주면 1 플러스 x. 이어서 이계도함수 넘어가면 y 더블 프라임은 자 2의 x제곱 1 플러스 x 플러스 2의 x제곱. 이식 그대로 2의 x제곱 묶어주면 2 플러스 x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y 프라임이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부분 되나요?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었죠. 자, 그러면 자 y 더블 프라임 2의 x제곱 2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 요거 항상 양수인 거 해석되죠? 뒤에 것만 남았네요.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 여기서 두 번째. y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이때 우리가 위로 볼록. 부동건을 바꿔주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마지막 세 번째 y 더블 프라임이 0 될 때, 요 식이 0 될 때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지점이 변곡점을 만든 x. 자, 그럼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변곡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이어서 2-2번 볼게요.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인데 변곡점이 2,5래요. 미정계에서 a, b 구하시오. 자, 일단 변곡점에 대한 해석을 할 거니까 이계도함수까지 가볼게요.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f 더블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2a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변곡점이 2,5라고 해서 첫 번째 정보는 원함수에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원함수에 2 대입해주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게 5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자, 변곡점의 좌표가 2,5니까 자, 우리가 이 2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변곡점을 만드는 x좌표. 그럼 우리는 이계도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그렇죠? 이계도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12-2a가 0이다. a 값 구했고 b 값 구할 수 있겠죠.